반가워요. 선생님은요, 미래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립사이언스의 대표 엄수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친환경과 에너지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에너지는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에너지 창출이 없다면 인간의 문명은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친구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의 확보가 초기에는요, 지구상의 자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이 있었어요. 근데 점차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풍부하였던 화석 연료가 사실은 한계성 자원이고 또 그거 못지않게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해 발생물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탈공해를 위해서 집중 노력하고 있는 요즘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요, 더 이상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라고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 친환경 에너지원은 다양하고 또 그것을 체계화한 것을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것 중에서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친구들 함께 떠날 준비 됐나요? 출발! 친환경 에너지의 첫 번째로는 바로 태양열 에너지인데요. 말 그대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 및 에너지를 얻는 방식과는 완전 다르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발생시키고 또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바로 말해요. 자, 이러한 것은요, 태양열과 또는 태양빛 자체를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바로 그것이 가능을 하죠. 자, 태양에너지는 미래에 가장 주목받는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 태양열 에너지를 손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상 태양열 에너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풍차가 돌고 있는 거 많이들 본 적이 있나요? 자, 네덜란드가 풍차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덜란드는요, 이 풍차의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요. 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척 친환경적이겠죠?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효율성이 적어서 넓은 구역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대체 선언력으로 풍력 에너지보다는 해양 풍력 에너지를 요즘에 많이 연구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하죠?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나온 것은요, 강원도 횡성군 도내면에 위치한 풍력발전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선생님 뒤로 굉장히 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 혹시 들리나요? 네, 이곳은 풍력발전소인데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서 전기를 또 생산하고 보급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화석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이 점점 없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래서 산 위에 위치한 풍력 발전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미리 한 250m 정도 높이라는 정보를 얻고 오긴 했는데요. 이 정도 높이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발전소의 초입이고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발전기가 좀 더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올라가 보죠. 좀 더 올라가야 돼요. 태기산 풍력발전단지의 풍력 발전기와 또 멋있는 경관 함께 감상하시죠. 선생님도 좀 경관지 구경할게요. 이상 풍력 에너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수력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력 에너지는 전기 또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한 물의 위치 에너지 및 운동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즉, 물에 떨어지는 낙하 또는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이러한 수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수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말하고요. 또 많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많고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리학적이나 수문학적으로 또 양호한 편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타 재생 에너지원에 비해서 밀도라든지 시스템 효율 및 연평균 가동률이 높고 전체 시스템의 국산화로 경계성과 또 경쟁력 확보가 유리한 순수 자연의 자원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청정 에너지열 개발을 통해서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소 에너지 원료가 되는 물은요, 우리가 마시는 물 맞아요. 이 물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를 연소시켜도 산소와 결합하여서 극소량의 질소와 물로 변환하기 때문에 공해 물질이 전혀 없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바로 청정 연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밖에 표현해 놓은 장치고요. 네. 이 스택이라는 장치가 존재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수소랑 이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럼 이 안에 조명 형식이 보이시죠? 이 안으로 수소와 산소가 이제 각각 모이게 되는데 이 배터리를 제거하고 이 선을 연결하게 되면 다시 수소와 산소가 이 스택 안으로 들어와서 물로 전환하는 장치를 회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모아놨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기본적인 수소 연료는 작게 표현했다고 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연결을 해주면 수소와 산소를
이번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 바이오 에너지인데요. 자, 에너지 이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생물체를 통틀어서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산업계에서는요, 생물체 말고 유기물, 폐기물과 같은 쓰레기도 바이오매스로 구분 짓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나무나 사탕수수 또는 세균, 고구마 등 특정한 것들이 연소를 하거나 또 알코올, 발효 등을 거쳐서 에너지로 변화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 연소나 발효하는 과정에서 메테인 가스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라고 알고 있는 그 메테인 가스 바로 맞는데요. 이 가스가 온실가스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원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연구가 조금 기초적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래에 기대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외식과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먹거리들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식생활로 인한 문제점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전국 13,000톤, 5톤 트럭 2,600대의 분량입니다. 그동안 땅에 묻거나 먼 바다에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모두 금지됨으로써 환경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 오염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연간 8천억 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885만 톤 CO2. 이로 인한 경제 손실 비용도 연간 20조 원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하루 380톤, 5톤 트럭 64대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요? 환경오염은 물론 대체 에너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이 바로 해법입니다. 바이오매스 시설은 유기물로 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자원, 즉 친환경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고양 바이오매스 시설을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거되어 온 음식물 쓰레기에서 젓가락, 밥그릇과 같은 이물질을 골라내고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분쇄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잘게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소화주라는 커다란 수조에 모여지고 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미생물이 섭취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원료로 변합니다. 소화주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지역 난방공사로 운반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따뜻한 온수 생산에 이용됩니다. 소화주에서 나오는 퇴비 원료는 퇴비 생산 시설에서 톱밥과 함께 발효시켜 퇴비로 만들어져 농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화주에서 미생물에 의해 정화된 폐수는 폐수 정화 시설로 모여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악취는 800도의 높은 고온에서 한번 태우고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로도 활용하고 쓸모없던 쓰레기의 일석이조 멋진 변신 과정 잘 보았나요?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꼭 지켜줘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하자. 바이오가스와 퇴비가 원활히 생산되려면 그 시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닐이나 뼈다귀, 갑각류와 조개 껍데기 등 미생물로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수거합시다. 둘째,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먹을 만큼만 재료를 구입하여 만들어야겠죠. 편식하거나 음식을 남기는 습관도 고쳐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5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겨납니다. 환경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간,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합시다. 이상 바이오 에너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자, 친구들 어땠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정책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학생으로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지금까지 친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친구들 수고했어요. 자, 이 전 시간에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쓰레기를 1개 이상 버리지 않았나요? 자, 우리는요,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으로 뭐 이것쯤 어때? 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모여서 대형 쓰레기 더미가 되겠죠. 물론 정부나 기업에서 만드는 쓰레기 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양일 텐데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양, 또 정부에서 또 기업에서 버리는 쓰레기 양,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이 되겠죠? 자, 이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될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요, 일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매립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바로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데 이 양들이 바로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그 양을 숫자로 얘기를 해주면요. 1,200만 톤이라고 해요. 자, 1,200만 톤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1톤짜리 트럭 24대가 1초마다 24톤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가 해양 동물의 생태계에 위험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보고에 따르면요. 해양 생물의 사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다 해양에서 우리가 추출되어진 소금, 바로 우리가 먹는 식용소금 있죠? 식용소금을 그린피스에서 우리나라의 한 대학과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식용소금의 약 90%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편리하게 한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를 생활을 편리하게 했던 내연기관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너무너무 편리해졌지만 온실가스와 여러 가지 환경 파괴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서 우리 식탁 위에 이렇게 올라오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봤나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아끼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2020년도에요. 올해 처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친구들도 아마 몸소 느꼈을 거예요. 우리 큰 마트 가면 자율 포장대라는 게 있었죠. 박스를 두고 또 노끈이라든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굵은 박스 테이프가 비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산 물건들을 패키징을 해서 집으로 갖고 오게 하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 노끈과 바로 박스 테이프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친구들도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자율 포장대에서 노끈과 재활용을 과감히 없앱니다. 물론 무거운 물건을 실어야 할 때는 박스를 지지시켜주는 불편함이 생겼지만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이 시행된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더라도 꼭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생기게 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요, 맛있는 음료수를 사 먹게 되는데요.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죠. 네, 플라스틱으로 된 통과 또 빨대를 꽂아서 우리가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데요. 자, 커피숍에서도요, 이렇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래로 약 72%의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이렇게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우리들은 조금씩 환경 운동을 위해서 한 발씩 나서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 봉투를 살펴보면요, 그 안에 쓰레기는 약 70%가 사실은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마구잡이로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분리수거를 할 때는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두 다 비워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비워낸 후에는요,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다면은 헹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뚜껑이라든지 그 테두리에 있는 라벨들 있죠? 네, 브랜드 라벨이라든지 음료수의 내용물을 설명한 라벨들을 제거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각 맞는 그런 박스 모아지는 분리수거함에 적절하게 넣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나 생각했던 것 중에 혹시 스티로폼 있죠, 여러분? 스티로폼은 약 98%의 공기와 그다음에 나머지 2%는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티로폼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 곳에 모아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합니다. 또 혹시 친구들 우리가 냉동식품을 우리가 주문을 하면요, 그 안에 냉동팩, 얼음팩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음팩 수거함이 있는 곳이라면 얼음팩 수거함에 버리거나 또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또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혹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혹시 식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내용물을 식물의 화분에 조금 투입해 주는 것도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습관화한다면은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버렸던 이런 습관들이 나 하나로 인해서 변화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환경을 아끼는 생활,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자,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환경 공부, 우리 모두 다 지구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친환경 풍력 발전기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LED 에코 풍력 발전기를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에 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부터 할 건데요. 자, 받침이 될 EVA가 빨간색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큰 봉투에 있는 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엽 프로펠러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모터용 EVA가 네모난 게 있고요. 자, 원형 양면 테이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원형 EVA가 하나 더 있어요. 노란색. 그 다음 작은 폴리가 있고요. 좀 작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기가 큰, 색깔이 다른 큰 폴리. 그 다음에 지지대가 될, 풍력 발전기에 지지대가 될 쇠로 된 막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LED가 있네요. LED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이 LED는요. 그 다음에 2핀 커넥터, 발전 모터까지 이렇게 있고요. 양면 테이프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사각으로 된 게. 자, 이렇다면 에코 풍력 발전기를 조립할 준비물들이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준비물 확인이 됐다면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요, 2핀 커넥터 발전 모터인데요. 이렇게 다 조립이, 반조립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발전 모터 2핀 커넥터에 빨간색 LED, 이게 빨간색이 나올 건데요. 이 LED에 긴 다리가 있죠. LED는 긴 다리, 짧은 다리가 있는데요. 긴 다리가 플러스랑 연결되도록 빨간색에 맞도록 끼워줍니다. 검정색은 당연히 짧은 다리가 들어가겠죠. 어렵지 않게 꽂힐 수 있는데 혹시 친구들은 모르니까 어른들의 도움을 좀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요. 끝까지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렇다고 너무 덜 들어가면 접속이 안 되니까 이 정도 살짝 나오도록 정도 장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모난 EVA에, 발전 모터 EVA에 이렇게 앞을 향하도록, 이쪽이 앞을 향하도록 장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쪽에, 한쪽에 오른쪽 부분 알맞은 위치에 LED를 붙일 건데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양면 테이프 조그만 게 들어 있었을 거예요. 한쪽을 떼어서 알맞은 위치에 붙여주고, 또 한쪽을 떼어서 LED가 껴있는 커넥터 부분을 위를 향하도록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된 후에 우리 지지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빨간색 원형 EVA를 준비해 놓고 또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 놓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우선 붙여 놓을게요. 선생님이 부착을 해 놓고 잠깐 두고요. 자, 지지대에 큰 폴리, 작은 폴리 지지대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부분에, 큰 폴리 부분에 쇠로 된 지지대를 올려놓고 반대쪽에도 작은 폴리로 올려서 살짝 책상에 꽝꽝 2번 정도 하면은 들어갑니다. 자, 양면 테이프 반대쪽을 떼면 접착면이 나오죠? 이제 큰 폴리와 작은 폴리를 조립해 놓은 지지대를 부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EVA가 있는데요. 노란색이 있어요. 원형 노란색 EVA를 가운데 구멍을 쏙 하고 빼줍니다. 잘 빠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후에 접착면이 안쪽 끈적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끈적한 부분을 작은 풀리에 붙여놓은 채로 그 다음에 위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립했던 커넥터 발전 모터 있죠. 그것을 장착해 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3엽 프로펠러를 잘 눌러서 끼워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이 됐나요? 친구들, 이제 에코 풍력 발전기 완성이 다 되었어요. 이 발전기 앞에 바람을 날려보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갔을 때 LED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